4세대 지능형 나이스 학교 업무 분장 관리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학교장 또는 기관 인증서로 하는 방법하고요. 두 번째로 학교 업무 분장 담당자, 즉 현재 권한 관리 담당자 이제 입장에서 설명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부서장 입장에서 이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수 자료를 먼저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시연할 수 있는 부분들은 또 시연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할게요. 일단 3세대 권한 자료 위반 가능 여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3세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직원 개인 뭐 사용자 그룹별로 이제 메뉴 및 자료 권한이 등록이 되어 있지만 4세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이제 간편하게 하긴 했는데 그러니까 부서와 업무를 등록하여 업무에 교직원 및 메뉴 자료 권한 등록하면 여기까지만 이렇게 위반이 된다는 부분. 그다음에 학급 단위, 교과 단위 동아리, 자유학기에 대한 메뉴와 자료 권한은 모두 다 3세대 기준으로 다 이관이 되기 때문에 따로 선생님들께서 이분들에 대해서 자료 권한을 주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어차피 3세대에서 다 이관이기 때문에 전혀 할 필요는 없고요. 단 그 이후에 만약에 6월 개통 이후에 담임이 변경이 됐다거나 또는 2학기 때에 이제 여러 가지 변경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뭐 학급 단위 또 교과목 단위 동아리 활동 이제 담당 교사 그래서 3세대처럼 이분들이 결제를 또 자료 권한을 상신하면 되기 때문에 권한 관리자 분께서는 요 관련된 세부 그 단위 업무만 부서장께 주시면 됩니다. 요거는 좀 이따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 변하지 않기 때문에 따로 권한을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다음에 교장, 교관 선생님 권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장, 교관 선생님 그 권한도 위에 이제 담임처럼 3세대 사용자 그룹 기준으로 이렇게 조회, 저희가 이제 보통 학년 초에 이제 교장 또는 교감 이렇게 조회 권한을 부여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요번에도 그대로 이관이 되기 때문에 따로 권한을 주실 필요는 전혀 없고요. 또 인사 권한 같은 경우에는 교육제 부여하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그러니까 권한 담당자 분께서 따로 부여할 필요는 전혀 없지만 만에 하나 교장 교관 선생님이 혹시나 이거가 어떤 업무가 더 필요해라고 요청을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만 따로 주실 수는 있습니다. 그 외에는 교육청에서 자동 다 부여가 됩니다. 그다음에 교원 능력 개발 평가 또는 결 보강 등록 같은 전체 교원이 확인할 수 있는 권한 같은 경우도 보는 개통 시 자동으로 부여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이제 교원 능력 개발 평가 부분에서 전 교원이 사용하는 메뉴들이 있잖아요. 뭐 나의 소개라든지 이런 메뉴들 그런 것만 자동 부여 예정이고 실제 이제 저희 학교는 연구부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연구부의 교원 능력 개발 평가 담당자는 따로 이제 부서장이 그분에게 권한은 줘야 됩니다. 전체 학교 권한은. 근데 일반적인 전 교원으로 들어오는 권한은 일괄적으로 들어옵니다. 그다음에 담임 권한으로 이제 3세대에서 중 담임 이렇게 부여했던 권한들인 팝스라든지 정서행동 특성검사라든지 학교폭력 또는 상담 이런 등등등은 자동으로 부여 예정입니다. 따로 부여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권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4세대 지능형 나이스 권한 부여 체계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는 것과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데 그 이유가 학교 업무 분장 담당자, 그러니까 학교장이 정보관리 책임자로서 권한관리 담당자에게 지정을 이제 하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학년 초에 이제 권한관리 담당자가 누구인지를 내부 결제를 냅니다. 이제 그게 이제 학교 업무 분장 담당자가 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3세대 같은 경우에는 나이스 담당자 분이 모든 업무를 아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보통 사용자분들이 이제 담당자에게 이거 권한 주세요,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하다 보니 권한관리 담당자분들께서 그냥 이게 정말 필요한 권한이구나라고 해서 줄 수가 있지만 이게 오히려 불필요한 권한까지도 부여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번 4세대 지능형 나이스에서는 부서장이 직접 부서원들에게 권한을 줄 수 있게끔 체계가 바뀌었습니다. 즉 부서장 중심의 권한 관리를 통해 권한 업무를 분산하고요. 그리고 부서별 권한 관리를 강화하는 데 있으며
업무별 권한 부여를 통해 책임 있는 권한 관리와 권한 오남용 문제를 해소하는 데 이러한 목적으로 체계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제 어차피 내년에도 이제 부서장분들께서 부서원들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부분이라서 올 이제 개통이 되더라도 아마 담당자 분께서 연수로 이제 진행을 하셔야 되겠지만 부서장들이 부서원들에게 줄 수 있게끔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4세대 진행형 나이스 권한 마찬가지로 학교 업무 분장형 권한 체계로 학교에서 사용하는 업무 분장표를 활용한 업무 분장 체계로 이제 메뉴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즉 업무별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부분 때문에 개인별보다는 업무별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이거는 좀 이따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업무 구조에 맞는 권한 체계로 학교장이 이제 또 지정을 해서 담당자가 부서장을 지정을 하고 그다음에 부서장은 다시 부서원을 지정을 하고 이렇게 해서 부서장이 자료 권한까지 올리는 이러한 체계로 바뀌었고요. 그다음에 이러다 보니 실제 나이스 권한 담당자 분이 하는 업무들은 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다음에 간소화된 권한 부여 절차로 이제 부서장이 업무 담당자에게 권한을 직접 부여하는 방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책임이 부서장에게 있고요. 그리고 부서장이 훨씬 더 부서원들에 대해서 어떤 업무, 즉 나이스로 처리할 업무를 부서장이 훨씬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부여하는 걸로 이번에 바뀌었습니다. 그다음에 책임 있는 권한 관리 기간 마스터 인증서로 사용자에게 직접 권한이 부여 불가합니다. 과거 이제 3세대 같은 경우에는 기관 마스터로 들어간 다음에 사용자에게 직접 권한이 부여가 가능했죠. 그런데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기관 마스터 인증서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실제 권한 관리자 담당자 분에게 모든 권한을 부여 가능으로 바꾼 다음에 사용자들에게 이렇게 주는 방식을 했지만 기관 마스터로도 사용자에게 권한을 부여는 가능했는데 4세대에서는 아예 이거 자체가 불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불가하다는 부분 그리고 부서장 지정을 통해서 권한 오남용을 방지하는 목적이 됐습니다. 즉 이러한 분장 주요 흐름을 말씀드리면 교육부에서 학교 업무 분장 예시 관리를 이제 보여주고요. 그리고 교장 선생님 또는 기관 마스터 인증서로 들어가서 업무 분장 관리 담당자를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업무 분장 관리 담당자, 즉 현 나이스 담당자는 업무 분장을 교육부 예시를 갖고 와도 되고요. 또는 처음부터 만들어도 됩니다. 그리고 나서 부서장을 지정을 합니다. 그다음에 여기까지가 이제 권한 담당자가 할 부분이고요. 다음 이제 부서장은 부서 업무관리라는 메뉴를 통해 업무명을 정하고 그리고 그에 따른 업무 분장에 따른 사용자를 지정을 하고요. 그 사용자가 조직 권한 따로 이제 여기는 조직 권한 줄 필요는 없지만 조직 권한을 많은 경우에는 따로 권한을 주지 않아도 되지만 만에 하나 학년반이라든지 교과 권한을 줄 수 있는 자료 권한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부서장이 직접 자료 권한을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모두 다 승인 처리해야 적용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게 4세대 나이스 들어가 보면 절차형 메뉴로 과거 이제 3세대 같은 경우에는 상하로 메뉴가 지정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이제 올 이제 4세대 절차형 메뉴로서는 전체적인 이 업무의 흐름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끔 변경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본인 업무 담당자가 과거에 3세대 같은 경우에는 뭐 그거를 하더라도 이전에 어떻게 흐름이 되어 있는지 또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잘 모르는 경우도 있지만 4세대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해야 할 업무가 있다고 하면 뭐 이전이라든지 이후라든지 이 메뉴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업무의 흐름을 쉽게 파악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본인이 담당하지 않는 업무 같은 경우에는 따로 클릭 자체가 안 됩니다. 이렇게 보이기만 할 뿐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절차형 메뉴는 하나의 메뉴에 학교 업무 분장 설정 안에서 단계적으로 하위 메뉴 이렇게 보이게 되고요. 그리고 순서대로 어떻게 업무를 처리하는 방법에 대한 메뉴로 올 4세대에서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권한이 없는 메뉴는 선택하여 실행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가 학교 업무 분장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절차 처음으로 그리고 요건 이제 부서장 지정, 이거는 업무 관리 담당자 하는 거고, 그다음 요거는
부서원을 편성하기 때문에 부서장이 이 두 개를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설정 방법입니다. 그래서 즉 학교장 인증서로 들어가든지 또는 학교장이 지정한 이제 기관 인증서로 이제 들어가든지 해서 학교 업무 분장 담당자 지정하고요. 그리고 이제 부서명, 소관 업무를 등록하고 또 부서장을 지정하는 거는 학교 업무 분장 관리 담당자가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관련된 단위 업무를 등록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부서장은 이렇게 업무명, 간단한 업무 설명, 그리고 사용자, 그리고 업무별로 사용할 메뉴 등록, 그다음에 자료 권한 이런 식으로 절차를 하고 마지막에 상시 및 결제를 통해 권한이 부여됐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권한 관리자 분들이 이제 지정한 권한 관리자 지정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릴게요. 학교장이 직접 이제 인증서 들어가도 되고 또는 이제 기관 마스터 키를 가진 인증서로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래서 혹시 이미 하신 분도 계실 거고 아직 안 하신 분도 계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지정을 하시면 됩니다. 즉 학교 업무 분장 담당자 지정입니다. 처음에 기관 이제 인증서로 들어가게 되면 첫 화면이 이렇게 보이게 되거든요. 여기에서 업무 분장 설정 업무를 클릭하시고 이제 하위 메뉴로 학교 업무 분장 관리 이 메뉴로 들어가 보시면 학교 업무 분장 관리 담당자 지정이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해당 권한 관리 담당자를 조회를 누르고요. 그리고 이름이 보이게 되면 옆으로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처음에 변경 후에 여기에 이름이 뜨게 되고요. 그리고 반드시 저장을 누르게 되면 현재 담당자로 변경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학교 인증서로 권한 관리 담당자를 즉 4세대에서는 학교 업무 분장 관리 담당자를 지정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하고 제가 또 시험 드릴게요. 그다음에 학교 업무 분장 관리 담당자는 당의 학교별로 한 명만 지정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이제 이번에 이제 학년 초에 권한 관리자 분을 이제 지정을 내부 결제를 했기 때문에 이번 4세대에서는 따로 내부 결제를 내실 필요는 없습니다. 단 변경이 있을 경우에만 지정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올 초에 했기 때문에 이후에는 안 하셔도 됩니다. 그다음에 학교장이 이제 업무 분장 관리 담당자 지정하고요. 그리고 이제 분장에 따라 권한을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까지만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고, 이 부분을 이제 시연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롬 창에 이제 go.nice.go.kr로 들어가시면 이렇게 바뀐 화면이 보이는데요. 3세대에서는 아이들을 입력을 하고 그리고 인증서 로그인을 했지만 4세대에서는 바로 아이들을 입력하지 않고 인증서 로그인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 마스터 인증서로 들어가신 다음에 여기에 일정이 있습니다. 경기도 일정 참고하시면 돼요. 업무 분장 설정 업무에 들어가 보시고 그리고 학교 업무 분장 관리 들어가 보시면 학교 업무 분장 관리 담당자 지정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권한 관리 담당자 분을 조회를 누르고 저는 지금 지정을 했기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게 되면 지정을 누르면 이제 변경은 담당자가 되고요. 여기서 저장 버튼을 누르게 되면 현재 담당자로 바뀌게 됩니다. 이게 제일 먼저 할 업무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다 지정이 됐으면 로그아웃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4세대 같은 경우에는 아래에 보면 이렇게 초기화면 이런 식으로 한번 들어갔던 메뉴에 대해서 계속 누적해 보이는 탭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현재 에듀파인처럼 이런 기능이 개선이 됐습니다. 그리고 로그아웃을 하고 그러면 그다음에 이제 권한 관리자 분이 이제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학교 업무 분장 관리 담당자를 지정을 했기 때문에 여기 지금 저는 위에 미리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보이는 거고요. 여기 업무 분장 설정 업무가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학교 업무 분장 설정 이러한 메뉴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화면이 뜨게 됩니다. 자,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부서 관리 및 부서장 지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나이스 담당자 분께서 해당이 되는 부분입니다.
학교 업무 분장에 이제 들어가시게 되면 요 또 메뉴가 이제 들어 있게 돼요. 그러면 학교 업무 분장 관리 담당자를 지정했기 때문에 요 메뉴가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절차형 메뉴 중에 첫 번째 처음으로 누르게 되면 두 가지 타입이 보이게 됩니다. 첫 번째 타입은 우리 학교 업무 분장을 처음부터 설정하기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학교 업무 분장 예시 가져와서 설정하기가 있습니다. 보통 여기를 누르게 되면 교육부에서 예시를 했던 예시 자료 템플릿을 제공을 해주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실제 우리 학교에 맞춰서 처음부터 설정하는 부분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튜토리얼과 동영상 가이드도 있기 때문에 3세대에 비하면 신규 또는 이제 처음 하는 업무분 담당자께서도 이걸 가지고 또 참고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학교 업무 분장 예시 가져와서 설정하기 부분만 좀 말씀드리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A 유형, B 유형, C 유형, D 유형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요 예시는 이제 교육부에서 이제 17개 시도별 중학교 업무 분장표를 정리 분석해서 만든 예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걸로 하시면 뭐 교무 같은 교무부지만 이런 업무들이 보이게 되고요. 본인 이제 해당 학교에서 요거랑 비슷해 교무부, 교육과정부, 연구부 이렇게 비슷해라고 하면 B 유형을 체크하시면 되고 또는 요거랑 비슷해라고 하면 C 유형을 체크하시면 되고요. 굳이 차라리 처음부터 그냥 만들어야지라고 하면 여기를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업무 분장 담당자 분께서 하실 일이십니다. 그리고 학급 담임 교사랑 교과 담당 교사, 동아리 활동 지도 교사, 자유학교 활동 담당 교사 권한 부여는 3세대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학급 담임 교사 또는 교과 담당 교사는 저희가 이제 나이스 담당자 분께서 교육과정 이런 부분 업무를 개인별 권한 등록이라든지 이렇게 부여를 하게 되잖아요. 그럼 그분들이 담임을 매칭을 하고 또 교과 매칭을 하고 과목 개설 통해 가지고 매칭을 하고 동아리 담당 분께서도 매칭을 해서 권한을 준 다음에 이제 그분들께서 이제 승인 요청을 하게 되잖아요. 4세대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제 부서장께서 부서원에게 이런 메뉴를 주면 그분들이 이제 3세대처럼 이제 해당 담당자를 사용자를 지정을 하고 승인 신청하는 거는 동일한데 이 부분입니다. 다 똑같은 3세대와 이거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담임교사는 교육과정 메뉴를 통해서 매칭을 하고 교과 담당 교사는 이제 편제 및 과목 개설 관리 부분에서 매칭을 통하고 동아리 활동 담당분께서는 학생생활, 자유학기도 학생생활 여기에서 동일하고요. 이번 4세대에서는 이제 앞서 이제 영상에서도 나왔지만 이 부분들은 다 이관이 되기 때문에 따로 이제 선생님들께서 뭐 이제 다음 달에 개통이 되어도 권한을 주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기 때문에 요거는 그대로 이관이 됩니다. 참고로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이제 권한 담당자 분께서 이제는 처음에서 이제 업무 분장 부분들을 설정한 이후에 다음 메뉴로 가게 되는데요. 이때는 이제 부서장을 또 지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교무부라든지 학년부라든지 또는 교무기획부 현재 이제 해당 선생님 학교의 부서명을 여기다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소관 업무를 등록하게 되는데 여기 소관 업무는 가급적이면 모든 업무를 적으실 필요는 전혀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보통 나이스로 할 업무만 사실 등록하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만약에 나이스로 업무를 하는 부서가 없다라고 하면 그건 학교 판단하셔서 굳이 넣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싶긴 해요. 그리고 이제 물론 교무실만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권한 담당자 분께서도 행정실도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행정실도 만들어서 실장님을 부서장을 하면 행정실장님이 이제 부서원들을 하겠죠. 여기까지만 이제 담당자 분께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부서장은 이제 보통은 이제 대부분 한 분이기 때문에 클릭해서 부서장을 지정하시면 됩니다. 검색을 하고 해당 교원을 선택한 이후에 확인 누르시고 저장까지 눌러야 이게 저장이 됩니다. 간혹 확인만 누르고 저장 버튼을 누르지 않고 하다 보면 이게 또 나중에 조회를 누르면 저장이 안 돼서 다 날아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이제 하고 확인하고 마지막에 저장까지 하셔야 됩니다. 다음에 여기까지가 이제 부서장 지정이고요. 요거 이제 설명드리고 또 나이스로 시연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단위 업무가 있습니다. 단위 업무라는 부분은 실제 이제 나중에 여기 이제 메뉴들이 보여요. 그럼 이 안에 메뉴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그 메뉴를 할 거에 대한 내용인데 이제 굵직하게 큰 단위 업무들이 보입니다. 경영 지원, 뭐 교육과정 등등 나와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학교 정보다 학적이다라고 하면 크게 학적, 크게 성적, 크게 학생 생활. 아까 이제 여기에 이제 이 위에 이제 이렇게 뜨는 겁니다. 단위 업무로 이런 것들이 이제 뜨게 되고 교육과정 안에 어떠한 메뉴가 있는지는 보이진 않고요. 큰 단위 업무만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안에 세부 업무가 뭐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된다라고 하면 이제 이 메뉴를 통해서 내려받기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좀 이따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교무 업무 부분에서 실제 이 부서는 뭐 교육과정 담당한다, 학생생활을 담당한다라는 부분이 있으면 굵직굵직하게 체크를 하시고 그리고 확인 누르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안에 세부 목록이 뭐가 있는지를 궁금한 경우는 이 메뉴 목록을 다운 받으셔가지고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즉, 다운을 받으면 제가 먼저 이거 좀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교원 능력, 제가 검색하다 말았는데 교원 능력에 대한 개발 평가에 대한 업무가 어디 있느냐 이거를 찾아보려고 하면 메뉴 목록을 다운 받아가지고 찾기 하면 여기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어떤 단위 업무, 앞서 이제 단위 업무 말씀드렸잖아요. 그 단위 업무가 뭐지라고 하면 앞에 이렇게 교육 설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교육 설문이 여기 있거든요. 학교 행정에. 그래서 만약에 교편과 관련된 부분을 담당자를 지정해주고 싶다라고 하면 이 부분을 이제 체크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면 예를 들어서 교편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교원이라는 말이 있어요. 교원. 이 교원이라는 거는 이제 4세대가 이제 개통이 되면서 자동적으로 이건 다 부여가 됩니다. 자동적으로 부여가 돼서 따로 뭐 부여하실 필요는 전혀 없으신데 담당자는 어느 한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담당자는 요거 주시면 되는 겁니다. 물론 이 담당자는 부서장이 주시면 되겠죠. 부서장 이렇게. 요게 부분이고요. 다음에 여기까지 먼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연을 좀 드릴게요. 조금 천천히 해도 이해 부탁드려요. 네. 저는 약간 테스트를 좀 하다 보니까 이 위에 좀 메뉴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부서장으로서 교육정보부장으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거고요. 이 오른쪽에 교무업무라든지 정보공시의 수상은 그냥 업무명을 제가 만든 거라서 잠깐 나오는 건데 이 부분은 좀 이따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학교 업무 분장 관리 설정 누르게 되면 예, 처음으로가 이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학교 업무 분장 예시 가져오기를 클릭하시게 되면 같은 교무부라고 해도 이런 식으로 유형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우리 학교는 유형 B에 괜찮아라고 하면 이렇게 체크하시고 저장 누르시면 되는 거고 그게 아니라 우리 학교는 업무 처음부터 설정할 거야 라고 하면 요거 클릭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저는 미리 좀 해놨지만 부서명을 이제 제가 이제 교육정보부 또는 교무기획부 이런 식으로 잘 안 보이시죠? 네. 컨트롤하고 마우스 휠 누르면 이렇게 커지거든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부서명을 이렇게 쓰고 관련된 뭐 소관 업무 간단하게 요거는 제가 이제 테스트로 쓴 건데 나이스 해당하는 업무들을 적으시고 부서장을 클릭한 다음에 이제 해당 선생님 이름을 클릭하고 부서장을 이렇게 지정을 해줍니다. 지정을 해주고 그리고 이제 단위 업무를 누르게 되면 많은 업무들이 단위 업무들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요걸 해당하는 업무들을 체크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확인 누르고 저장을 누르게 되면 실제 부서명과 그다음에 업무와 부서장, 단위 업무까지 지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렬 순서는 이제 1, 2, 3 요거는 이제 위치의 순번을 얘기하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부서명이 교육정보부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뜨게 됩니다. 여기까지 또 그다음에
요 메뉴 목록 내려받기 누르시게 되면 이제 한 셀을 받을 건지 또는 엑셀을 받을 건지 CSV를 받을 건지 또 체크가 뜨거든요. 그래서 이제 선택하셔서 다운 받으신 다음에 앞서 단위 업무가 굵직굵직하게 큰 것들이 있으니까 이 안에 세부적인 업무가 알아야 이제 담당 부서장 분들께서도 쉽게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다운받고 검색해가지고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이제 보통 어떻게 처리하실지는 모르겠지만 보통 부서장분들께서 단위 업무 그 메뉴 목록을 내려받기를 하신 다음에 물론 담당자분께서 정확히 다 업무를 알면 편하긴 한데 이제 그러기에는 좀 어려움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메뉴 목록을 내려받기 한 다음에 이제 큰 뭐 이제 아까 단위 업무들을 따로 하셔가지고 이제 부장님들끼리 이제 요거는 교무부다, 요거는 연구부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판단을 해주시면 이제 좀 나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학교에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메뉴 표시 연도와 학년도가 있거든요. 근데 학년도 같은 경우에는 현재 권한부여 업무 처리를 하고 있는 학교 업무 분장 학년도입니다. 그리고 메뉴 표시 연도는 이제 3세대 같은 경우에는 학교정보 균년도 학교관리 메뉴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3세대 같은 경우에는 이 권한이 있어야만 이제 그거를 항상 그분께서 뭐 작년도 뭐 1학기 이런 식으로 변경을 해줘야만 적용이 되어 있는데 4세대 같은 경우에는 메뉴 표시 연도와 학년도하고 따로따로 있게끔 나와 있습니다. 혹시 그래서 메뉴 표시 연도를 학년도는 이거지만 메뉴 표시 연도는 이걸로 할 거야 라는 경우 발생할 경우에는 요 클릭을 하신 다음에 그리고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급적 설정을 권장합니다. 그래서 이제 학년도와 메뉴 표시 연도고요. 기준 연도를 2023년도로 설정하셨더라도 메뉴 표시 연도가 2020년으로 되어 있으면 사용자 같은 경우는 모든 메뉴가 2022년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브리치 발생이 됐기 때문에 그때는 일치시키기 위해서 따로 여기 가서 뭐 변경하는 게 아니라 메뉴 표시 연도 변경해서 변경하셔도 가능합니다. 요거는 이제 4세대의 기능 개선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실제 나이스 담당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권한관리 담당자가 하실 업무였습니다.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이제 부서장이 하셔야 할 업무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서장 분께서는 일단 여기 앞서서 권한관리 담당자 분께서 다 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부서장은 앞에 있는 게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가 이제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부서장분께서 이거 앞에 뭐 권한이 안 눌러지는데? 라고 하면 그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부서장 분들께서는 요 세 번째의 메뉴부터가 클릭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 메뉴를 들어가게 되면 일단 부서장 같은 경우에는 앞서 권한관리 담당자분께서 지정을 했기 때문에 실제 여기에 업무명에 이제 부서장이란 말이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부서가 교무부이기 때문에 여기 위에 부서장하고 그다음에 가로 열고 교무부 이렇게 메뉴가 뜨게 됩니다. 앞서 이제 제가 시연 드렸을 때 한번 보셨다시피 이런 식으로 메뉴가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업무명은 이제 이거 학교마다 뭐 보통 다 비슷비슷하거나 다를 수도 있지만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서장분들께서 나이스로 업무를 할 내용에 관련돼 가지고 뭐 성적 처리다 이런 업무 분장표가 있기 때문에 부서장분들께서 이런 식으로 여기 업무명에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평가 1 또는 평가 2 또는 뭐 학교 안전 1, 학교 안전 2 등등으로 표시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단 여기는 나이스 업무이기 때문에 굳이 모든 업무를 쓰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실제 나이스만 하는 업무만 작성하고 그다음에 업무 설명을 또 간단하게 그 관련된 내용만 작성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업무명이 너무 길면 정말 너무 길면 그 업무가 위에 메뉴가 너무 길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학교에서 판단하셔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업무 설명도 간단히 적고 그다음 해당 사용자 명의에 해당 부서원을 검색을 하고 조회를 누른 다음에 체크한 이후에 확인 저장까지 하면 실제 부서장분들께서는 이제 거의 끝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서장분들께서 이제 부서원들을 이제 업무명과 업무 설명, 나이스로 처리하는 부분에 대한 내용을 적고 그리고 사용자명을 클릭하셔서 해당 부서원을 넣는 방법을 하시면 부서장분들께서도 어렵진 않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부서장인 경우에는 이렇게 되고요. 이 업무 이렇게 그리고 학급 담임과 교과 담임은 이번에 다 이관이 되기 때문에 따로 부여는 안 하셔도 되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학급 담임 선생님들은 학급 담임으로 나와 있고 또 교과 담임 선생님들은 교과 담임 이런 식으로 따로따로 업무별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되게 괜찮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같은 보통 이제 업무가 있잖아요. 학적 담당이든 이제 본인 업무가 있을 건데 거기에 있는 메뉴와 또 학급 담임에서의 메뉴와 같을 수는 있어요. 같을 수는 있는데 이제 요거를 클릭하게 되면 학급 담임으로서의 그 메뉴를 하위 메뉴로 들어간 거기 때문에 실제 자료 권한을 주더라도 본인 반만 나오게 되는 거고 또 따로 학적이라는 메뉴를 만들어 가지고 부서장이 그 부원에게 메뉴를 주고 자료 권한을 줬을 때는 이제 전학년이라든지 권한을 주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 학적이라는 같은 메뉴라도 자료 권한이 다르기 때문에 보이는 게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좀 편하긴 합니다. 같은 메뉴라도 보통 3세대 같은 경우에는 같은 메뉴라도 해당 업종 이게 왜 있지? 내가 보지도 않는 메뉴가 왜 있지? 뭐 이런 식으로 한다라고 하면 4세대에서는 내가 봐야 할 업무 메뉴만 나오기 때문에 참고로 좀 나아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부서장들은 해당 문서, 해당 부서의 모든 메뉴가 조회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됩니다. 다음에 이제 부서별 업무명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업무 설명은 당해 학교 업무 분야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학교 맞춰가지고 작성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요 4세대는 업무별로 사용자명을 등록하기 때문에 교육과정에 한 명이 등록이 될 수도 있고 2명이 등록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2명이 등록이 됐다라고 하면 자료 권한도 그 2명에게 두 분에게 모든 권한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만약에 예를 들어서 성적 처리를 1학년 따로 하시는 분, 2학년 따로 하시는 분이 같은 성적 처리라는 메뉴를 통해 두 분을 지정하게 되면 같은 자료 권한을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 해당 부서장님은 이분은 1학년 성적 처리 담당이야. 이분은 2학년 성적 처리 담당이야. 이분은 3학년 성적 처리 담당이야. 라고 이제 정해져 있다면 그분은 따로 이렇게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성적 1, 성적 2, 성적 3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1학년 성적 처리, 2학년 성적 처리, 3학년 성적 처리 그리고 해당 사용자 한 분 이렇게 해야 나중에 자료 권한 때 1학년, 2학년, 3학년 각각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2학년 성적 처리와 3학년 성적 처리를 2명의 교사 각각 처리한다고 하면 2학년 성적 처리 업무 또 3학년 성적 업무 등등 기타 이제 학교에서 정한 업무명으로 등록을 하고 사용자를 각각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 외에 공통적으로 한다고 하면 사용자에 다 하셔도 되겠죠. 그다음에 부서장은 업무명이 부서장으로 자동으로 생성이 됩니다. 모든 메뉴의 조회가 가능하다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부서장들께서 또 이제 하시는 부분이 이제 학교에서 이렇게 연출을 하시겠죠?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또 어떻게 연출하실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부서장분들이 이제 요 두 메뉴만 하면 되거든요, 솔직히. 그래서 이제 업무관리 부서원 다 등록을 하고 업무관리에서 이제는 메뉴를 실제로 이제 권한 관리자 분께서 여러 가지 메뉴를 한 부서장에게 다 줬었잖아요. 학적이라든지 교육과정이라든지 학생생활 줬기 때문에 부서장께서는 이제 이 담당 선생님은 학적이고 이 분은 학생생활이고 이 분은 뭐 성적이다. 이거를 각각 등록을 또 하셨고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메뉴를 넣으셔야 됩니다. 메뉴를 넣으셔야 되기 때문에 업무 메뉴 관리라는 이런 부분에 들어가셔서 요 완료라는 버튼을 누르게 되면 해당 업무 메뉴들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 체크 하시는데 이 부분은 이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연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나이스 담당자가 하셨고요. 근데 업무 관리 들어가면 이제 부서장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메뉴 표시 연도와 이거 확인하시고 이제 조회 누르시게 되면 실제 이제 앞서 교육정보부를 제가 만들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만들었기 때문에 뭐 이제 사실 이런 게 다 안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교무 업무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제가 교무 업무를 쓴 이유는
이제 요번에 이제 매뉴얼을 작성하기 위해서 앞에 이제 교모음이라는 걸 쓰기 위해서 제가 적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제 이거는 학교마다 다를 겁니다. 그리고 이제 행 추가를 누르고 실제 뭐 성적 누른 다음에 이제 2학년 성적 이렇게 하고 클릭해서 이제 해당 분 그리고 저장을 하게 되면 방금 전에 중복된다는 팝업이 떠도 상관없습니다. 혹시나 부서장이나 또는 담당자 같은 경우에 저장 누르게 되면 이제 여기 성적이라는 걸 넣었거든요. 그러면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게 로딩이 좀 그리고 이제 4세대에서는 한 가지 밑에 하이 여기 보시면 탭들이 보여요. 이제 사용했던 메뉴에 대한 탭들이 보여가지고 K 에듀파인처럼 지난 탭들을 볼 수는 이렇게 돌아갈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 관리 네 번째 들어가셔가지고 해당 부서에 있는 뭐 성적 이런 부분이요. 이게 조금 전에 만들었던 업무명이잖아요. 그리고 메뉴 관리 클릭을 하게 되면 이제 요 메뉴들이 쭉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거를 사실 찾아야 되는 게 좀 어렵긴 해요. 그래서 이제 검색을 누르면 성적이라고 검색을 누르게 되면 성적과 관련된 내용들이 쭉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 담당한 그 부원이 담당하는 거를 저장을 누르시게 되면 저장하게 되고 그다음에 해당 메뉴에 등록이 63건 이런 식으로 등록이 됩니다. 그러면 부서장은 부원에게 메뉴를 줬기 때문에 관련 메뉴가 조회가 다 가능하게 됩니다. 다 가능하게 되고요. 그리고 메뉴에 등록이 63건 이런 식으로 등록이 됩니다. 그러면 부서장은 부원에게 메뉴를 줬기 때문에 관련 메뉴가 조회가 다 가능하게 됩니다. 다 가능하게 되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학년반 또는 교과목, 동아리, 자유학기 등등 자료 권한이 필요한 메뉴가 있다고 하면 이렇게 등록 버튼이 나오게 돼요. 그리고 등록을 누르게 되면 해당, 요거는 이제 그냥 1학년은 1학년 또는 2학년이면 2학년 이런 식으로 체크하고 저장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료 권한이 또 부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바뀌었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여기 성적을 만들었기 때문에 메뉴도 등록을 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가게 되면 상단 메뉴에 성적이라고 이렇게 뜨게 됩니다. 그래서 앞서 이제 업무명이 너무 길게 하면 이게 너무 길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간혹 검색을 하는데 업무 메뉴를 검색을 하는데 잘 검색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뭐 정서 이렇게 검색을 했는데 안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분명히 여기에서는 정서 행동 예를 들어서 보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메뉴가 보이는데 여기는 안 보인다라고 하면 메뉴 검색어에 페이지 메뉴 검색어가 있거든요. 여기서 정서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면 뜨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분명히 목록에는 있는데 왜 여기서 메뉴명에는 없지? 이건 메뉴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택을 누르게 되면 조회가 누르게 되면 해당 관련된 내용이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검색도 가능합니다.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료 권한 목록 학년반 교과목 동아리 이런 식으로 등록이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앞서 이제 등록이라는 버튼 눌렀잖아요. 그렇게 되면 자료 권한이기 때문에 반드시 상신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위 정규 규정에 따라 교무 자료 권한 승인 관리 버튼을 누르셔가지고 해당 부서장 분께서 결제를 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이스 권한 담당자는 부서장분들이 부원들을 사용자 뭐 지정을 하고 메뉴 다 주고 하는 모습을 다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서장이 권한을 준 거에 대해서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어차피
학교 업무 분야 자체 업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서장이 지금 말씀 채팅창에 주셨던 것처럼 부서장이 주는 권한은 학교 나이스 담당자 일괄로 부원까지 권한을 줄 수는 있는데 예, 이 4세대가 취지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부서장에게 권한을 부여하게끔 나와 있는 취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부서장들께서도 이해해 주셔야 돼요. 어차피 내년이나 계속 그럴 거거든요. 그래서 굳이 쌤께서 다 줄 수는 있지만 굳이 그러셔야 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학교에서 판단하셔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부서장으로 지정이 되면 메뉴 관리를 클릭하게 되면 앞서 이제 이 부분입니다. 모든 메뉴를 등록하지 않아도 이미 해당 부서에 부여된 모든 메뉴를 조회만 됩니다. 조회만 돼요. 그리고 만약에 부서장이 본인이 또 업무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부서장일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여기에서 누르게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통 여기를 누르게 되면 부서장분들께서는 조회만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가 체크가 비활성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요 부서장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 부서장은 부원들이 하는 업무에 대해서 조회만 해라 이런 의미이기도 하지만 보통 이제 부서장분들께서도 업무를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체크를 해가지고 저장을 누르시면 되는데 근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부원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권한을 수정하겠다 이런 뜻이고 또는 부원들이 아니라 부서장이 직접적으로 나이스에 대해서 업무를 하겠다라고 하면 방법은 두 가지가 있긴 합니다만 하나를 이제 업무 관리에서 부장을 부서원으로 편성하는 경우 있고요. 이렇게 부장을 부서원으로 편성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그러면 이제 조회는 되니까 나중에 여기에서 조회는 보이겠죠? 그리고 이제 그래서 부서원으로 이제 부장이 지정을 하고 여기서 메뉴를 클릭하시면 되죠. 이런 식으로 다. 이런 식으로 실제 부장이 해야 할 일을 부서원으로 등록을 했기 때문에 부서원의 메뉴에 들어가서 메뉴를 등록을 하면 이제 부서장들도 나이스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즉 부서장의 조회 권한과 그다음에 부원으로서 부서장으로 나이스 업무로서 이 업무가 좀 각각 나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그리고 이제 사용자를 이제 여기에서 행을 추가하고 뭐 성적 이렇게 하고 그냥 저장을 누르시고 지금은 부서장을 부서원으로 한 건 아니에요. 그거 한 거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업무명만 만들고 간단한 설명하고 여기에 들어가서 뭐 여기서 지정해도 되고 또 아니면 여기서 지정해도 되고 그래서 이런 여러 방법이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편하실 때도 부서장이 나이스 업무를 한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방법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이제 부서장이 업무 메뉴 관리에서 완료를 클릭하게 되면 메뉴 관리창에 관리 권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회한 즉 사용자명이 없어도 저장되기 때문에 요거를 뺀 상태에서 여기서 메뉴를 관리 권한으로 하셔도 된다라는 거. 그리고 부서원이 등록을 했지만 또 부서장이 수정할 수 있게끔 한다라고 하면 마찬가지로 관리 권한 메뉴를 클릭한 이후에 저장해서 권한을 부여받게 되면 부서장들도 수정 권한이 받게 된다는 거.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자료 권한이 필요하게 되면 해당 등록 버튼을 누른 다음에 학년반 또는 교과목 이런 것들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부서장이 이제 메뉴에 대한 등록, 수정, 삭제 업무를 처리하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여기에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그리고 자료 권한이 필요하면 등록한 이후에 상신하여 결제를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보통 담당자가 뭐 들어가면 이 저장 버튼이 파란색으로 활성화가 되겠지만 근데 담당자가 아닌 분들이 그 메뉴에 들어가게 되면 활성화가 되지 않는 부분은 수정할 수 없다라는 권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혹여 이제 사용자에게 특정 메뉴의 등록, 수정, 삭제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하려면 업무 메뉴 관리에서 완료를 클릭하여 메뉴 관리 창에서 관리 권한을 클릭하고 해당 부분을 체크하고 저장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 부분 앞서 설명드렸고요. 네. 아까 말씀을 드리긴 드렸는데 6월 15일부터 20일까지 중단이 돼요. 그래서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도 앞부분에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가 이관이 되기 때문에 일정을 좀 바꿨습니다. 그리고 이관이 제대로 되고 이후에 또 이런 식으로 일정을 바꿨기 때문에 이거는 중단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학교에서 일정을 조금 수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부서장들이 등록해서 자료 권한에 대한 부분입니다. 요거는 앞서 설명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자료 권한은 이제 등록이 해당 메뉴에 대한 자료 권한이 있는 메뉴는 여기에 등록이라는 버튼이 활성화가 되고 만약에 해당 메뉴에 자료 권한이 없는 부분 메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활성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 학년반 또는 뭐 교과목, 동아리 활동, 자유학기 자료 권한 부분들을 누르시면 등록 옆에 미등록이 상신하게 되면 미상실로 변경되고 그리고 상신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뭐 이렇게 기본 메뉴 권한 관리, 교무 자료 권한 승인 관리에서도 권한을 줬기 때문에 권한 관리를 선택하고 업무 승인 과정을 거쳐 완료하면 권한이 부여가 됩니다. 즉 방법이 두 가지가 있긴 합니다. 첫 번째 방법은 해당 메뉴에서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요거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래서 오른쪽에 자료 권한 업무 관리, 메뉴 자료 권한 관리에서 오른쪽에 교무 자료 권한 승인 관리 누르게 되면 이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권한 관리 확인하시고 그리고 조회를 누르거나 하시면 그 부분이 뜨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승인 요청을 하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이제 요 담임 편성은 앞서 이제 해당 교과 담임이라든지 담임 교사라든지 동아리 담당분 이제 담당자분께서 편성하는 경우에는 요 라인이 보이게 되는 거고 권한을 주는 경우에는 요걸로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요. 두 번째 방법은 여기 왼쪽에 보시면 사람 모양으로 된 부분이 있거든요. 여기 클릭하시게 되면 왼쪽에 지금 현재 교장 선생님도 결제하는 데는 이상은 없습니다. 그래서 앞서 이제 첫 번째 말씀드렸는데 현재 자료 권한을 혹시나 결제할 경우가 있다라고 하면 해당 정규 규정에 따라 교감 또는 교장 선생님까지 결제가 되잖아요. 그러면 교장 선생님도 4세대 나이스에 접속하게 되면 여기에 미결함에 그 내용이 뜨게 됩니다. 그래서 결제하는 거는 동일합니다. 그리고 기본 메뉴에 권한 관리 메뉴 부분이 있어요. 그럼 이거를 클릭하시게 되면 이 해당 메뉴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앞서 직접 업무 분장 설정 업무 관련된 자료 권한에서 승인할 수도 있는 방법과 또 두 번째로는 이제 초기 화면에서 기본 메뉴의 권한 관리 부분에서 체크해서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부서장분께서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 담임 편성은 요거와 관련된 권한 승인 부분입니다. 4급 담임교사, 교과 담당교사, 동아리 활동 담당교사, 자유학기 활동 담당교사는 승인하고 자료 권한을 부여하고 담임 편성란에 체크를 하셔야 이게 보이는 겁니다. 다음에 이제 이것도 이제 말씀드리긴 했지만 부서장인 경우에는 부서장과 부서명이 보이고요. 담당자인 경우에는 해당 업무명이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된다는 거. 그리고 이제 부서원으로서는 요거만 보이겠죠. 그리고 부서장 경우에는 이건 안 보이고 만에 하나 부서장이 학적을 담당하면 두 개가 보이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이제 교원논의 개발 평가 관련 권한 부여 부분에서 이제 학교 행정 교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거는 담당자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교원 능력 개발 평가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별도 권한 부여하실 필요는 전혀 없으시고 공통적으로 이제 교육부에서 제공이 되기 때문에 이런 거는 기본이고요. 아까 이제 담당자만 이제 부서장 분께서 넣으시면 됩니다.